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의 첫날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산뜻하게 출발을 해볼까요? 자, 빅머니 헤드라인부터 시작합니다. 가계 처분 소득에 비해서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170%가 넘게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소득은 일정한데 빚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경제 지표의 악화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의 서머타임이 해제가 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3일 오후 2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3시에 이제 해제가 됩니다. 미국과 동부의 시간차도 1시간 늘어나 이제 14시간 차이로 늘어나게 되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응답하라 1994. 여러분 3040 세대의 추억 여행으로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빅머니의 교남자 이구찬 기자와 이항영 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빅머니 프로그램에 자랑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무려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국내 방송사 중에 빅데이터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MTN의 빅머니를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우리 권은희 의원 제가 예전부터 정말 존경하던 국회의원이시고요. 갑자기? 이분이 정말이에요. KT에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통신사람이라든가 정말 ITC 이런 쪽에 딱 맞는 분이고요. 대구에서 아마 초선 의원이실 텐데 사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정책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음에 중립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제 인생관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딱 하루입니다. 하루요. 제가 커밍아웃합니다. 새누리당 지지 선언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확인 수 있고. 내일은 또 다른 중립입니다. 네, 그만큼 빅데이터 관련 방송을 인정해주는 것 같다. 뿌듯하고요. 네, 그 권은희 의원이 지금 국회에서 빅데이터 포럼 의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장님까지. 그렇죠. 네. 앞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키워야 되는 데서 가장 앞장서고 계신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왜 빅데이터 산업, 빅데이터를 잘 활용 안 하냐. 특히 공영방송에서 왜 이렇게 활용 안 하냐고 지적을 하면서 해외에는 BBC, 국내에는 MTN이 있다. BBC랑 MTN은 그렇죠. 나란히. 그래서 이렇게 좀 본받아서 이렇게 활용해라 이런 의미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깨가 더 무겁고요. 네. 빅머니 크로스. 크로스. 네,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3040 세대에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응답하라 1994 본격적인 빅데이터 토크 나눠보겠습니다. 잊고 지내던 학창 시절의 추억을 생생히 되살려준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이번엔 좀 더 앞선 시기인 응답하라 1994다. 향수에 젖어들고 깨알같이 공감하는 레트로 열풍의 주역 응답하라 시리즈를 통해 타임슬립 빅데이터 토크를 펼쳐본다. 네, 여러분 오늘의 히든 차트는 출연진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90년대 세대에서 어떠한 물건이 딱 떠오르세요? 오늘 정말 추억여행 제대로 가시고요. 추억 돋는 물건들도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요. 자, 그러면 어떤 보물 같은 물건들이 있는지 먼저 차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워크맨이 있고요. 슬램덩크, 마법에서. 자, 실제로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자료 화면이 아니라 실물로 보여드리는데요. 자, 먼저 이항영 위원께서 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릴까요? 책을 한 건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게 김우중 대구로 회장이 있다 해갖고 그 당시에 정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네. 사실 제가 솔직하게 얘기는 이거 좀 버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대구로 출신이잖아요. 네. 냉정해 보세요. 이때 정말 무리하게 너무 세계를 많이 나간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백에서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영업, 매출 계산 이런 다 해봐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투자를 예를 들어서 티코 같은 경찰을요. 네. 7만 대 정도 만들면 된다 그러는데 회장님이 그냥 수십만 대 만들려고 너무 무리해서 그다음에 팔지도 못하고 다 뜯어갔죠. 그래서 IF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진심입니다. 네, 정말 이게
그 10조인가 이번에 또 가지고 뭐 걸려 있잖아요. 빨리 내셔야 10조나 되는데. 내셔야 되는데 이거 좀 밑에 내려놓지 지금. 아니 사실은 저 때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저 때 빅데이터를 아셨다면 저러지 않았을 아, 거다. 그 절대 안 그러죠. 그러니까 오너들이나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네. 배짱과 감으로 승부를 하잖아요. 네. 이젠 데이터로 승부를 해야 되고 주식 투자자 역시도 난 감이야 이게 아니라 데이터로 가면은 그래야지 손해가 없고 이런 무리한 일이 없죠. 그렇습니다.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좀 감성적으로 제가 좋아하던 슬램덩크와 이제 클래식 오. 더 클래식을 좀 가져왔는데 네. 이 슬램덩크 기억하세요? 알죠, 저는 알죠. 제가 94년이면 제가 고등학교 가던 시기인데요. 네. 제가 이거를 그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우리 네. 중학교에 플랜카드가 딱 걸렸던 왜요? 대일 외고를 갔는데 외국 가셨어요? 네. 내일 외고. 네. 그래서 이제 아니, 좀 솔직히 학교 대원 자랑이죠. 외고가 갑 아닌가요? 대원 외고가? 왜 이러세요? 우리 동시에 네. 첫 그거예요. 또 외고 출신이라는 거. 근데 그때 네. 중학교 친구들하고 맨날 쉬는 시간마다 농구를 하고 놀았는데 제 별명이 이 주인공 강백호였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인기는 서태웅이라고 잘생긴 친구가 많았는데 이게 네. 첫 번 나왔는데 이 친구가 뭐 좌충우돌 떠드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 이 강백호가 별명인 이유가 뭐였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요 이 친구가 잘생기고 농구 잘해서가 아니라 농구를 안 하고 코트에서 자꾸 떠들어요. 그게 저보고 말 많다고 강백호 같다고. 그때부터도 이걸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좀 그랬습니다. 어우, 이 빛바랜 거 보세요. 이게 우리 PD 거예요. 우리 PD. 네. 네, 그래서 참. 이제 가지고 와봤고. 이 94년도에 추억이 돋네요. 이게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도 인기를 맞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끌었잖아요. 이 듣고 덕분이죠. 다스리, 심은아, 신문아 씨가 장동건, 손지창. 데뷔작. 사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만화도 그러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가요계를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더 클래식 음반 1집이거든요. 네. 뭐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 아마 기억들 하실 그럼요. 텐데 네. 이 당시만 해도 정말 지금 가요계랑 달라요. 굉장히 감성적인 그 차분하고 감성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마법의 성이 94년도에 발매했고요. 전람회도 기억의 습작 이때 나왔어요. 토이, 뭐 투투, 성진우, 박미경, 그 녹색지대 온갖 그 유명한 그룹도 이때 다 나왔고요. 지금 노래도 나오지만 뭐 이런 노래부터 해서 신승훈의 최고 앨범이는 앨범 4집 그 후로 오랫동안도 이때 나왔고요. 뭐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이대야 그때 우리한테 인기였었고 뭐 지금 히트했죠 룰라도 이때 데뷔했죠. 네. 뭐 무엇보다 최고의 수학은 저는 JYP 박진영이 이때 등장했다는 거. 데뷔했구나. 그래서 네. 댄스 가요 중에서는 네. 정말 자기의 색깔이 있는 뮤지션을 대접받고 오늘날 케이팝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때 빔동률, 유희열 이런 사람 다 나왔는데 아쉬운 건 이때 그 좋은 정서가 IMF 이후로 망가지면서 그때는 자본의 논리로 가고 댄스로만 가고 극단적으로 가는 게 오히려 진정한 문화의 구성 시대가 이때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요. 좀 약간 너무하시네요. 그쪽은 제가 전문이라서 제가 다 얘기해야 되는데 네, 뭐 국내 얘기 하셨으니까요. 제가 하나 얘기되면 지금 디테일을 이렇게 얘기해드려야 되잖아요. 이 마법의 성을 쓴 사람이 김강진 씨인데 네. 이 친구가 제가 대우 있을 때 이 양반은 삼성증권에 국제부에 있던 걸로 제가 나왔고 경제 전문가. 네, 그런데가 맞아요. 학번도 저랑 같아요. 사실 제 친구가 연대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온 친구들 많은데 거기 아마 거기 출신 거기 출신을 알고 있고 지금도 아마 현직에서 이 금융업계 일하는 걸로 제가 알고 그쵸. 있고요. 그쵸, 네. 사실 그 정도 뭐 다들 아실 텐데요. 사실 저는 이거 보세요. 머라이언 캐리 하시면 저희 나이 또래 아마 올킬. 올킬이죠. 앞서 신승훈 씨가 뭐 60만 장 뭐 정도 몇십만 장 했어요. 예. 아이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머라이언 캐리는요 무려 지금까지요 6,300만 장을 팔렸다는 거예요. 6,300만 장이요. 네. 빌보드 1위요. 우리 지난번에 싸이가 하려다 2위까지 가다 못했잖아요. 역사에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빌보드 1위를요 무려 18개 곡을 갖고 있어요. 18개 곡을 갖고 있어요. 지금 약간 좀 얼굴이 좀 변하신 것 같은데. 아, 나이가 그쵸? 있죠. 근데 아주 많은 것도 사실 아니에요. 70년생이에요. 70년생. 그러니까 뭐 아주 나이 많은 것도 네. 아닌데 지금 이제 서양 사람이 대단하죠. 우리가 보기에 약간 나이가 빨리 들어 보이니까요. 아, 그리고 그래미상에 5번이나 본상을 수상했다는 거. 예, 하여튼 90년대생에는 딱 머라이언 캐리 하면 딱 네. 끝나죠. 네. 저는 김건모의 핑계가 떠오르고요. 서태지의 발해를 꿈꾸며 이때가 나왔고 또 드라마에서는 그 신혜라와 차인표를 부부로 만들었죠.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맞아요, 드라마가 맞아요. 네. 시청률 50%를 육박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심은하의 녹색 눈동자 네, M 맞아요. 있잖아요. 그게 네. 52.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의 추억의 물건은 바로 이겁니다.
워크맨이에요. 아까 1위로 올라왔던데 이것을 엄마한테는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맞아요. 일단은 사야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딱 꽂고 이렇게 패션으로 이렇게 다녀야 되고요. 근데 이것이 영어 공부뿐 아니라 저는 듀스 음악을 많이 네. 들었어요. 아, 좋았죠. 근데 또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딱 대기시켜놨다가 녹음을 녹음을 딱 하죠. 눌러야 네. 돼요. 그래서 노래 나올 때 앞부분에 얘기하는 DJ가 제일 싫어요. 아, 진짜. 그러다 시간 없다 맞아, 맞아, 뚝뚝 맞아. 끊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워크맨을 기억나. 소실적에 네. 이렇게 들으면서 다녔던 그때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추억 돋는 사진이군요. 네, 사실 이 바지가 제가 입고 나온 바지가 아니에요. 이거 힙합 바지 끌고 다니는 바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빗자루 바지라고. 네. 가지고 나온 바지예요. 그 몰래 그 가방에다가 가방에 숨겼다가. 입었는데 몇 번 찢겼어요. 네. 그러다가 이거 또 이거 찢기기 직전 사진이에요. 참 지금 보면 촌스러워요. 요즘도 보면 올림픽 공원에 보면요 지하철 네. 여기 있거든요. 화장실이 있는데요. 중학생 애들 고등학생들이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다 가요 거기서. 딱 아유. 그런 시대 그런 아유, 친구들이었네요. 그런 일 다 있는데 저는 그립네요. 아유, 그래서 오늘 얘기가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이영용 교님 94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94년 하면 사실 오늘 아침에도 막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집을 평생 들었다 놨다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딸이 있는데 그 친구가 딱 94년생이고요. 10년 정도 제가 함께 했던 담배를요. 어느 날 하루아침 확 끊어버렸어요. 오. 하루에 제가 3갑까지 피웠거든요. 그거를 딱 끊었던 애가 94년이고요. 멋지시네요. 그리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해서 누구보다 이 대그룹에서 열심히 일해서 첫 번째 집을 장만했던 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때 되게 샀고요. 의미 그런 게 하여튼 있네. 94년 하면 제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참 각자의 추억이 다 있네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관련한 빅데이터 토크를 시작합니다. 로드맵을 한번 살펴볼까요? PC통신이 떠오르고요. 응답하라 90년대 이슈 1994 추억 워크맨 GDP 1만 달러 슬램덩크 CJ ENM이 뜹니다. 자, 우선 빅데이터 맵 키워드 중에서 드라마 응답하라 1994가 뜨네요. 네, 제가 한번 응답하라 1994가 요즘에 인기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응답하라 1994를 한번 검색을 해보기로 했어요. 네네. 우리가 또 가장 잘 아는 네. 지금 눌러셔야 되나요? 네, 네. 제가 1994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봤던 그 감성동양이 여기 감성동양. 나오는데요. 네. 이 지금 그래프 나오죠? 보시면은 응답하라 1994 관련해서는 10월 16일 이때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가 처음 그 방송하면서 1회, 2회 연속 그렇죠. 방영했었는데. 워낙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야, 이게 드디어 하는구나. 응칠이의 후속자, 응사가 나오는구나 해서 굉장히 많이 해서 최고 언급이 됐던 게 무려 1,800건 가까이 오, 대박이네요. 예, 언급이 됐던 게 지금 나오고요. 정말 대단했던 그 시기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러면 약간 오늘 그 우리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드릴 네. 텐데요. 하도 요즘 응사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응사, 네. 응사아리 그러잖아요. 네. 추억 돋네 갖고 우리 스토리 마이스트로에 가서 딱 보니까요. 응사아리, 추억 돋네 이런 게 딱 있어요. 그래서 쭉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여기 출연진들 다 나옵니다. 이번에 주인공이 고아라 씨잖아요. 그렇죠. 네. 고아라 씨도 예전에 거기 나왔었잖아요. 그 KBS에서 처음에 2000년에 반올림에서 주연했고 막 그때 같이 나왔던 친구가 이번에 서태지랑 결혼한 친구가 그 친구인데 갑자기 네. 다른 얘기 갑자기, 해드렸는데 네. 거기 주인공 중에 거기 보면 보고 싶다라는 항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고서 딱 찍으니까요. CJ ENM이 나요. 아마 CJ ENM이 이번에 TVN에 네. 그 맞아요. 제작사니까 그런 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CJ ENM 관심 딱 쳐보면 되는 거 딱 눌러보시니까요. CJ ENM의 현금 창출력이다, 재무 안정성 이런 게 나오는데 오늘은 기업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시가총액이요. 이 회사가 지금 1조 3,900억입니다. 그래서 138위의 시가총액 순서를 갖고 있고요. 매출 구성도 보면 방송 서비스, 영화 배급 이런 게 쭉 제 1, 2위가 나오고 있고요. 요즘 주가 좀 재미없었나요? 조정보였나 봐요. 그래서 차트는 주가 좀 내려갔다. 이런 네. 것까지 딱 보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여기서 연습으로 실전 네. 매매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되겠죠. 다음 눈에 띄는 키워드는 90년대에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저는 초등학생이라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어느 정도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사실 1994년 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정말 충격이 많았어요. 김일성이 사망한 해. 맞습니다. 안 네. 죽을 것 같았는데. 네, 진짜 우리 영원히. 고등학교 그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시절이잖아요. 네네. 그때 배울 때 김일성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날 사망해서 놀랐고요. 그리고 성수대교가 붕괴됐어요. 쇼크였죠. 제가 이제 무학여고 친구들하고 이제 미팅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 알았던 이 여자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TV에 딱 갔는데 거기에 삼형제가 뜨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갖고 저는 솔직히 굉장히 개인적으로 충격이었고 그 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존파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세기말 범죄, 막 묻지마 살인, 뭐 사회 증오 범죄 이게 첫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사회가 뭔가 충격과 격변이 있었고 사실 이게 워낙 충격적이어서 영화에도 등장했는데 넘버 3라고 네. 송강호라는 배우를 배출한 영화 아닙니까? 잿더리를 이거. 거기서 불사파 두목이 나왔는데 그게 네. 바로 이 지존파를 모티브로 한 신스택은 정말 영화였어요. 서울 사람들에게는 쇼크였어요. 아, 사실 저는 네. 그날 워낙 그때도 일찍 출근했는데 출근해서 딱 그 자동차 라디오를 하는데 성수대교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성수대교 지나갔거든요. 어이구. 제가 한 10분 차이로 제가 살아납니다. 살아남으셨, 아유, 여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복을 좀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그때 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94년 하니까 지금 다른 얘기 갑자기 울컥해지는데요. 94년 하면은요, 우리나라 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93년에 YS 정부가 들어서고요. 실명제를 했어요. 그때 어렵다 네. 했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경제가 살아나갔고요. 94년 하면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10,000 시대라는 게 엄청 정부에 그게 선보였어요. 엄청 홍보, 그렇죠. 네. 그래 9,700 몇 달러였고요. 94년에 실제로 95년에 11,700달러가 됐는데요. 이 $10,000가 왜 중요하냐면요. 항상 산업벽으로 시대적으로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이요. 그때요. 처음으로 SUV 있죠. 요즘 보면 사륜차들 많이 타고 네. 다니는데. 아, 맞습니다. 그때 SUV가 많이 그 활동 막 시작했어요. 맞아요. 막 놀러 다니고 가족들하고 같이 왜냐면 그 가니까. 전에는요, 그 코란도밖에 없었어요. 쌍용에서 나오는 건데 그 특수 계층에서 타는 거였고요. 갤러포가 처음에 나왔는데 그게 미쓰비시 파제로를 바탕으로 92년에 처음 출시됐는데요. 94년에 사실 내가 대우그룹 다니기 때문에 이 갤러포를 사면 혼나요. 거기 회사 잘리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몰래 샀어요. 그래갖고 제가 저희 형 이름으로 몰래 샀어요. 커밍아웃. 네, 했는데 지나갔으니까 뭐 떳떳하게 얘기해도 되죠. 제가 어느 정도 인기였냐면 제가 현금 박치기를 하고요. 3개월 기다렸어요. 그 당시에 그만큼 갤러포가 인기였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10,000 시대에 되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당 국민 $10,000면 이 일본이 1980년대 초였거든요. 네. 해외여행이 늘어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93년에 결혼했는데 네. 그때 제가 해외여행 갔는데 주위에서 야, 그 해외여행 여기 다 제주도 가는데 너 왜 거기 가냐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던 시기예요. 예. 축하드립니다. 원년이네요, 거의. 저는 항상 트렌드에 앞서간다니까요. 예. 네. 하여튼 그만큼 시장에 큰 변혁이 시기였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다 기억 못 하실 텐데 인터넷이 처음 보급 시작된 아유, 거가 기억나죠. PC통신. 네, 맞아요. 네. PC통신이에요. 네. 하이텔 뭐 이런 거. 나우누리, 그래갖고 천리안. 하려고 그러면 뚝 치고 쭉 하면 전화로 못 쓰잖아요. 모뎀으로 들어가니까. 그래갖고 제가 처음으로 노트북을 샀던 건데 삼성 센스를 그때 처음 샀어요. 조악한 거. 근데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은 거짓말 한다고 그럴 텐데요. 그때는 인터넷이 한자로 썼던 거 아세요? 그래요? 인자가 참을 인자였어요. 너무나 느려갖고. 그래갖고 인터넷 넣는 건 당연하다. 그거 생각나요. 네. 아니, 전화를 엄마가 써야 되는데 네. 나는 인터넷을 해야 되겠고. 네.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죠. 맞아요. 그때, 근데 다 예, 그래. 예. 전화하고 요새 100만 애들은 원씩 생각 안 나와서 나는 혼나고 거예요. 그랬죠. 아, 그래서 네. 그런지 사실 그 당시 영화는 아닌데요. 제가 또 하나 그 우리 스토리 보여드릴게요. 추억의 PTC 통신인데 응답하라 추억하야 뭐 추억이라 이런 거는 그거 한번 쳐보실게요. 그때 보시면요, 요 영화 화면 혹시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접속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그럼요. 전도연이랑 한석규. 한석규. 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피카디리 극장에서 싹 서로 마주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PC통신에 있었고요. 그때 전도연 씨가 홈쇼핑 직원으로 아마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 응답은. 근데 그걸 보시면 PC통신 또 여기 물풍선이 트잖아요. 딱 치면은요, SK텔레콤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그 당시에는 KT의 이름도 한국통신 뭐 하이텔 이런 거였었는데, 요즘 다들 이동통신으로 모바일로 네. 하니까요. SK텔레콤이 쫙 나오네요. 근데 네. 그 당시는 정말 지금이랑 많은 게 그쵸. 달랐다라고 그리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X세대의 최신 스마트 기기가 삐삐. 맞아요, 맞아요, 끊을 수가 없죠. 자, SK텔레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종목 분석 간단히 해볼까요? 맞습니다. SK텔레콤도 같이 보여드리면요. 여기 해놨는데 SK텔레콤 보면 똑같이 현금이라든가 이런 재무적인 분석을 그래프로 보실 수 있어 보이고요. 조금만 하나 더 보시면 이제 그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되고 주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목표 주가 평균이 오늘 현재요. 증권가에 28만 478달러로 딱 나오네요. 전반적으로 매수 의견을 전반적으로 증권사가 갖고 네. 있고 차트까지 이렇게 딱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마의 장점 중에 장점이죠. 네, 이때가 52년 만에 폭염이었고요. 그리고 맞아요. 한국 축구의 열풍이 시작돼서 1994 미국 월드컵도 생각이 납니다. 자, 이제 국제적인 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참 정말 뭔가 우울하면서도 쇼킹했던 게 94년 같은데 사실 경제 상황이 이런 걸 좀 한몫을 했어요. 뭐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연준이 기습적인 금리 인상을 했던 때가 이때였어요. 월가가 요동을 쳤는데 기준금리
갑자기 3%에서 6%까지 두 배를 와, 끌어올리는데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것도 일이에요. 예상도 네. 못하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 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랬군요. 정작 미국은 그나마 나았는데 이게 이머징 마켓에 굉장히 부담을 줬고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결국 IMF까지 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때 사실 금리 얘기했는데요. 제가 90년에 처음에 직장 생활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재형 저축하면요 금리가 18%까지 됐어요. 그때는 저축할 맛이 났었죠. 사실 94년에 국제적으로 핫 이슈가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이랑 프랑스의 해저 터널, 네. 샤넬 터널을 이렇게 뚫었던 것이 첫 번째였고요. 세르비아, 보스니아 내전에 사람도 엄청 죽었잖아요. 그때 내전이 있었죠. 국제 내전이 있었고요. 어저께 사실 보스턴이 어저께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했잖아요. 근데 그 해에는요 사상 최대로 파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즌 중간에 끝나버렸어요. 8월 달에 파업하면서 끝나면서 그 다음 5월 달인가 했는데 그래 그 당시에는 월드 시리즈도 아예 열리지도 못했던 것이 1994년의 추억이었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앞서 김일성 사망도 있었지만은요. 그 당시에 또 바이러스가 창궐했죠.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해갖고 엄청 유행하고 그때 사람도 뭐요? 그게 무슨 바이러스예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었죠. 그때. 그래. 약간. 사실 워낙에 그렇게 사회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감성적으로 뭔가 도피처를 찾았나 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감성적인 음악들에 빠지고 그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은데 90년대를 제가 한번 연관 키워드를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자 90년대. 90년대를 검색을 해보면요. 연관 순위 1등이 뭘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아주 90년대. 쳐야 돼요? 뭐가 떨어질까요? 90년대. 자, 네. 90년대 연간 키워드 순위를 보시면 자 1등이 여성, 나오네. 발라드, 인생, 그리고 부르의 명곡, 이수영, 노래. 역시 90년대를 보면 발라드와 그리고 이수영 노래 이런 것들이 그 감성에 남는다는 거. 그래서 역시 사람들이 그때 그만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성적으로 소구가 됐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아요. 90년대 소녀들은 이때 참 행복했답니다. 네, 10대의 소녀를 해방시킨 또 서태지도 있었고. 자, 응답하라 1994로 시작한 도마 플레이 토크 함께 해봤습니다. 응답하라 1994. 이제 20회 중에서 4회밖에 되지 않았지만 거의 인기가 1997 못지않죠? 맞습니다. 방송 2주 만에요. 시청률이 5.6% 났어요. 저희 방송보다 조금 시청률이 좀 많이 나고 했는데 네, 비슷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작년에는요, 시즌 1 때는요, 8주 차인가 제가 알기로 5% 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만큼 속도도 빠르고 작년에 봤던 분은 기억이 있으니까 완전히 들어온 거죠. 네. 이 드라마를 통해서 더 주목해볼 만한 이 빅데이터가들이 있겠죠? 사실 제가 응답하라 1994 마지막 장면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마지막 장면의 그 임팩트가 앞으로 트렌드를 잡을 것 같은데 네. 바로 저 스포일러가 될까봐 자세 못하고 94, 95 농구 대잔치 그 시즌 정말 드라마였거든요. 이 연고전. 그렇죠, 네. 그때가 사실은 이 슬램덩크 만화가 현실화됐다. 이 정도의 드라마 펼쳐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하나 요즘에 사람들이 잘 주목을 모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스켓볼이라는 일제시대를 바스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네. 농구 드라마 나오죠. 그리고 요즘에 방송 한번 들여다 보세요. 농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네. 농구를 소재로 해가지고 수상한 과정부터 갑자기 최주 씨가 덩크슛을 하고요. 네. 달밤에 막 그 드라마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네, 네. 우리 동네 예체능에 3대3 농구가 나와요. 자, 이건 뭐냐? 문체부와 CJ가 손잡고 농구 띄우게 나선 거예요. 요새 좀 파문도 이거 있었어요. 관련 주식 있나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그걸 찾고 있는데. 나이키를 사야 될 것 같은데 나이키 농구랑 에어조단이요. 맞죠. 과거에 보시면 그 프로야구가 여름, 겨울에는 농구잖아요. 근데 요즘에 프로야구 인기 많은데 농구가 침체였으니까 이거 올리려고 이걸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농구팀 오빠 부대가 웬만한 아이돌을 따라갈 수 없었던, 웬만한 아이돌이 따라갈 수 없었던 그런 수준이 우지원, 이성민, 김성민, 이성민? 아유, 아무튼. 이상민. 이상민.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우지원을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네. 문경원 선수 이제 감독이잖아요. 너무 이제 부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뭐 시대가 어쩔 수 없고. 근데 사실 저는 이 응답하라 시리즈가 인기를 끄는 거는 뭔가 좀 그리움이라는 좀 키워드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지금 청년 실업 같은 여러
여러 가지 문제가 20대도 있고 특히 30, 40대도 먹고 살기 정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좀 우리가 좀 뭔가 좀 추억에 아련한 뭔가 그런 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소고점을 찾은 거고 그것을 CJNM에서 작년에서 1시즌 1 성공했고 이번에 시즌 2를 했는데 내년에 또 뭐 1990이나 올지 뭐 89가 나올지 그러네요. 아니면 다시 뒤로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시대적인 현상이고 이것이 뭐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타임 슬립 코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럴 때 보면 미국에서도 보면 미국에서 이제 그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걸 타임 트래블러라고 네, 영어로 네, 쓰거든요. 요즘 뭐 미국에서 타임 트래블러 시리즈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드라마도 그거 많이 생각나시죠? 밤과 음악 사이. 맞습니다. 그런 그런 것도 것도 있죠. 인기잖아요. 네. 정말 사실 그런 그 예전의 시대를 보면 이렇게 뭔가 시대를 관통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농구 이거 뭔가 뜨는 네. 종목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네이버 밴드가 또 요새 인기라면서요. 맞아요. 그 요즘에 그 1994를 얘기하니까 요즘에 네. 네이버 밴드라고 해서 I Love School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동창회 모임을 이제 밴드 만들어낸 건데 2천만 명이 넘게 다운받았어요. 2천만 명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창회 밴드 이름을 붙이는데 I 뭐라고 Love School 하냐면 같이 그렇죠. 예전에. 네. 응답하라 19 땡땡 해가지고 네. 각자 학번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 그 아이러브 스쿨 때 좀 이런 얘기도 그렇지만 좀 불륜 사고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거.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밴드를 까는 거를 배우자들은 탐탁지 않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법으로 있습니다.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그때 그 시절 함께 보낸 친구들과 추억을 되짚어보는 그런 긍정적인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자, 화제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관련한 빅데이터 토크 진행해 봤습니다. 두 분의 딱 한 종목 이어집니다. 네, 90년대 때는 그 시골 사람들이 서울 애들은 다 깍쟁이 같을 것 같고 또 남자들은 다 매너남일 것 같고 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무튼 우리는 그때 신인류였고 X세대였습니다. 자, 한 종목 어떤 오랜만이네. 종목 골라주셨어요? 아, 오늘도 정말 깜짝 놀랄 거 보여드릴 텐데 호텔 신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텔 신라. 어허. 이게 약간 뜬금없잖아요. 근데 그 해외여행 본물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10,000 시대에 사회적인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94년에서 95년에 $10,000가 넘어가면서 해외여행이 본물이 터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90년대 말부터는 IMF 때 약간 슬로우했지만 대부분이 신혼여행 다 외국 가는 게 딱 그 시대거든요. 그다음부터 여권의 보유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인데요. 제가 딱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지금 그게 중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인당 GDP 한 $22,000 나오는데요. 중국이 얼마인지 대충 아세요? 글쎄요. 얼마 정도 죠 중국이 작년에 $9,800고요. 올해가 이제 $10,000 넘는다, 내년에 넘는다, 맞는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딱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은 다 복수 비자지만 중국이 아직 단수 비자를, 단수 여권을 많이 쓰는데요. 복수 여권을 갖고 있는 중국 국민이 아직 3%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셨네. 네. 그런데 네.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이 온다 하는데요. 작년에요. 중국 사람들이 9천만 명 정도가 해외 나갔거든요. 5년 안에요. 중국 사람이 5억 명이 해외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명도 나오면 중국 사람 그런 데도 많다고 그러지만요. 그건 말도 하지 마세요. 5년 후에는 그냥 명동이 다 그냥 중국말을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 신라 들어봤습니다. 네. 네, 중국어를 잘 모르니까 이게 다 비슷하게. 네. 네, 이규찬 기자 공개해 주세요. 네. 네, 저는 농구 수혜주 하면서 오, 찾아봤어요. 네. 응답하라 1994 띄우는 건 농구거든요. 네. 바스켓볼.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응답하라 1994에서 94년을 계속 기억하고 그때 그 문화가 퍼졌던 게 아직까지 유효하듯이 제가 볼 때 중국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그들에게 94년도고 미래 10년을 계속 지배할 텐데 그때 누가 이익을 볼까? 중국에서도 요즘에요. 농구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농구가 인기 끌면 농구 게임이 인기 끄는데 그걸 바로 프라이스타일을 만든 이 조이시티거든요. 그런데 조이시티가 만든 최근에 프리스타일 2는 아예 중국을 노렸어요. 게다가 최근에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어메이징이 농구 게임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어마어마하게 인기 끌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들, 농구 소재로 한 드라마들 인기를 중국에 수출돼서 인기 끌면 이제 대륙에서 농구 붐이 일면서 이 게임이 네. 히트를 칠 거다. 그래서 저는 조이시티를 꼽았습니다. 네, 농구 아까 수혜주 생각해봤는데 조이시티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비긴을 공개합니다. 금요일에 저희가 두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기차찬님, 아빠와 아들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많이 올려주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 비긴 당첨자 2명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이 올려주세요. 푸짐한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에게 어떤 종목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나는 또 새로운 종목도 있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됩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저희 시청률도 점점 좋아지고 주변에서 잘 시청하고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정말 제가 주위에서도 보더라도 저 친구들 엊그저께 그 밴드가 아니라 정말 동창을 만났거든요. 네. 얘기하더라고요. 흥영아, 방송 재밌게 보고 있다는데 제가 3년 동안 얘기할 때 한 번도 안 봤어요. 네. 정말 재밌다고 그러고 정말 사실을 얘기하더라고요. 내용을 얘기하는데 깜짝 네네.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권은희 의원께서 빅데이터 포럼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방송 많이 홍보해 주실 거고 그래서 빅데이터 우수 사례로 우리 방송 홍보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완전 그 정말 있는지를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얼마 전에 열차 방송 보고 관련 종목 사셨다는 분도 있었고요. 또 대구에서도 이규찬 기자 전화한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 주에 월요일에는요, 이 독감 바이러스 감기에 대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의 예방을 싹 잡아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